아내를 잃은 사위에게 7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반찬을 가져다 주던 장모님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사위가 재혼을 하는 날 장모님은 단 한 장의 구겨진 쪽지와 작은 봉투 하나만을 건넸습니다. 그 쪽지에는 어떤 말이 적혀 있었을까요? 이야기의 주인공을 편의상 김민수라고 부르겠다. 올해 49, 중견기업 과장. 그의 옆에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 이지윤이 있었다. 두 사람은 30즈음에 결혼해 딸 하나를 낳고 그럭저럭 평범한 가정을 꾸렸다. 민수의 장모 박정숙은 말수가 많은 사람은 아니었다. 하지만 음식 솜씨 하나만큼은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다. 명절만 되면 전, 잡채, 갈비로 상을 가득 채웠고 사위 생일이면 꼭 손수 미역국을 끓였다. 사위를 대하는 태도는 늘 같았다. 우리 집 둘째 아들이지 뭐. 사위 소리 듣기 싫지? 아니요, 장모님. 저야 좋죠. 그렇게 웃으며 밥을 먹던 날들이 있었다.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지윤이 쓰러졌다. 원인은 암이었다. 이미 발견됐을 때는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. 항암 치료, 방사선, 수술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병은 서서히 그녀의 몸을 잠식해 갔다. 병실에서의 시간 동안 장모 정숙은 딸의 손을 잡고 밤을 새웠다. 민수는 퇴근 후 병원으로 달려와 둘 사이를 서성거렸다. 딸아이 민지는 외할머니에게 맡겨졌다. 가족 모두가 조금씩 닳아 없어져 가는 기분이었다. 마지막 날 지우는 겨우 입술을 움직여 남편에게 말했다. 여보 나 없다고 너무 오래 혼자 있지는 마. 민지 앞에서는 울지 말고.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의 진짜 무게를 이해하지 못했다.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우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. 장례식장에서 장모 정숙은 끝까지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다. 대신 검은 치마를 꽉 쥔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다. 조문객들이 돌아간 밤 민수가 절을 올리고 있을 때 장모가 조용히 말했다. 민수야. 네, 어머니. 지윤이는 나중에 만나고 지금은 너랑 민지가 먼저다. 알겠지? 네. 그날 이후로 민수의 집에는 정숙이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. 처음 몇 달은 거의 매일이었다. 김치, 장조림, 멸치볶음, 미역국, 조기구이. 냉장고 문을 열면 온통 장모가 만들어 온 반찬들이었다. 민수가 말렸다.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. 저도 요리책 보고 해보면. 야, 내가 회사에서 밤늦게 들어오는데 무슨 요리를 해. 그냥 내 역할은 먹고 버티는 거야. 시간이 흐르면서 빈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 패턴은 1년, 2년, 3년을 넘겼다. 주말 아침 초인종이 울리면 민수는 벌써 감이 왔다. 아, 또 오셨구나. 문을 열면 장모는 늘 비슷한 말부터 꺼냈다. 뭐야, 이 얼굴은. 밥은 먹고 다니냐? 먹긴 하는데요. 먹긴 하는데 하는 얼굴이냐? 이 멍청아. 너라도 버텨야 민지가 선다. 민지는 결정적으로 외할머니 반찬 덕에 견딘 면이 있었다. 학교에서 돌아와 현관에 놓인 장바구니를 보면 아, 외할머니 왔다 갔구나 하며 웃었다. 외할머니, 우리 집에 살면 안 돼요? 아이고, 나는 이제 너희 집 식모냐? 에이, 진짜 그러면 좋을 텐데. 그 대화를 들을 때마다 민수는 묘한 감정이 들었다.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어딘가 죄책감도 느껴졌다. 아내를 잃은 지 어느덧 5년. 회사 사람들은 서서히 이런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. 민수 씨, 이제 슬슬 사람도 좀 만나고 그래요. 이제 40 중반인데 평생 혼자 살 거야? 딸을 위해서라도 집안에 또 다른 어른이 있으면 좋지. 처음엔 말도 꺼내기 싫었다.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. 장모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? 그런 생각이 따라붙었다. 그러다 어느 날 회사 후배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. 선배님, 제 지인이 있는데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는 분이거든요. 사람 진짜 괜찮아요. 그냥 밥 한 번만 같이 드셔보면 안 돼요? 부담 말고. 민수는 한참이나 고민했다. 그러다 결국 밥 한 끼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나갔다. 그렇게 만난 사람이 훗날 그의 재혼 상대가 되는 김혜진이었다. 혜진은 웃을 때 눈꼬리가 살짝 내려가는 사람이었다. 억지로 밝은 척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담담하게 자기 삶을 이야기했다. 저도 남편이 먼저 떠났어요. 사고였어요. 아이는 중학생이고요.
이제는 누가 날 지켜줬으면 좋겠다기보다는 누군가랑 같이 버티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요. 그 말에 민수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다. 아, 이 사람도 나처럼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이구나. 몇 번의 만남 끝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상처를 알고 조심스럽게 기대기 시작했다.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. 이걸 장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? 주변 사람들은 각자 말을 보탰다. 장모님 속으로 엄청 섭섭할걸? 딸 잃은 장모 입장에선 사위는 평생 사위야. 새장가 간다고 하면 기분 안 좋지. 그래도 요즘 세상에 사람은 살아야지. 장모님도 속으로 이해는 할 거야. 민수는 쉽게 답을 내리지 못했다. 그러던 어느 날 장모가 반찬을 들고 찾아온 날이었다.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. 어머니, 왜? 제가 만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. 숟가락 소리가 살짝 멈췄다. 잠깐의 침묵. 민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. 장모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었다. 언제부터? 몇 달 됐습니다. 좋은 사람이고요.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. 그래.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. 대신 김치를 하나 집어 입에 넣고 평소와 다름없는 톤으로 말했다. 사람이 살아야지. 네? 너 나이 몇이냐? 48입니다. 그래, 48. 내 딸이 너한테 뭐라 그랬을 것 같냐? 너 평생 혼자 살라고 했을까? 민수는 그 말에 말을 잃었다. 나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안 복잡하겠냐? 근데 말이다. 나보다 먼저 간 사람이 붙잡을 자격은 없다고 본다. 가버린 사람 붙잡고 남은 사람 인생까지 같이 묶어두는 건 난 그건 아니라고 본다. 잠시 눈시울이 붉어진 장모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. 어쨌든 밥은 챙겨 먹을 사람 만나면 좋겠다. 나도 이젠 팔이 무거워서 반찬 들고 다니기 힘들어 죽겠다. 그 말에 둘은 동시에 웃었다.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. 그 대화 이후로 민수는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다. 혜진과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나누고 딸 민지와도 여러 번 대화를 했다. 민지는 한참의 침묵 끝에 이렇게 말했다. 아빠, 나는 엄마가 그리울 거야. 근데 아빠가 혼자 늙어가는 것도 싫어. 너무 오래 혼자 있지 말라고 엄마도 말했잖아. 그 말이 마지막 한 조각을 채워주었다. 민수는 결국 재혼을 결심했다. 결혼식 날짜가 잡히고 청첩장을 돌리는 날이 왔다. 민수는 장모에게 청첩장을 내밀며 어색하게 웃었다. 어머니, 이건 꼭 직접 드리고 싶어서요. 그래, 나도 그럴 줄 알았다. 오실 수 있으시겠어요? 사위 결혼하는데 장모가 왜 안 가냐? 단 나한테 괜히 눈치 보지 마라. 나도 내 딸이 원할 선택을 해줘야지. 그 말에 민수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. 결혼식 날 하객들은 웨딩홀 로비를 가득 메웠다. 지윤의 사진이 한 켠에 조용히 놓여 있었고 그 앞에 국화 한 송이를 올려두는 사람도 있었다. 지윤이 남편이 다시 결혼하는구나. 장모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시겠어. 그래도 7년이면 충분히 혼자 있었다고 봐야지. 사람도 살아야지. 사람들은 각자 생각을 말했지만 그 누구도 장모의 진짜 마음은 알지 못했다. 예식장 안 앞줄에 앉은 장모 정숙은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. 화려하게 차려입은 다른 하객들과 달리 단정하지만 소박한 복장이었다. 그녀의 얼굴은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. 식이 끝나고 기념사진 촬영이 이어졌다. 민수와 혜진 두 사람이 하객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을 때 장모가 조용히 다가왔다. 민수야. 어머니. 그녀는 구겨진 작은 쪽지 한 장과 얇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. 이건 언제 보시는 게 좋을까요? 집에 가서 봐라. 여기서 보면 울 거다. 그리고 울면 안 되는 날이잖냐. 오늘은. 민수는 작은 절을 하며 그것을 받아들었다. 그날 밤 모든 순서가 끝나고 새 집에 돌아온 민수는 잠들어버린 혜진과 딸 민지를 바라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. 그러다 조심스럽게 장모가 준 쪽지와 봉투를 꺼냈다. 먼저 구겨진 쪽지를 펼쳤다. 작고 둥근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. 민수야. 처음에 나는 내가 많이 미웠다. 내 딸이 그렇게 아플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었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너라서 그랬다. 조금만 더 일찍 병원에 데려갔으면 어땠을까? 내가 야근을 조금만 덜 했으면 어땠을까? 이런 생각도 했었다.
그게 다 부질없는 줄 알면서도 엄마 마음이란 게 그렇더라. 근데 내가 혼자 아이 키우는 거 보면서 내가 많이 부끄러워졌다. 내 딸 대신 도시락 싸고 운동회 가고 학원비 벌어오는 내 뒷모습 보면서 아, 내가 미워해야 할 사람이 아니구나. 그걸 인정하는 데에도 몇 년이 걸렸다. 그래도 너한테는 차마 이런 말이 잘 안 나오더라. 장모님이 미안했다라는 소리가. 나는 너랑 민지를 돕는 척하면서 사실은 내가 너한테 매달리고 있었다. 내 딸이 사라진 자리에 텅 빈 마음을 내 집에 가서 밥 해주고 반찬 가져다 주면서 겨우겨우 버틴 거다. 그러니까 먼저 미안해하지 마라. 너도 나한테 남은 인생 버티게 해준 사람이다. 이제 재혼한다는 말 들었을 때 가슴이 참 요동쳤다. 벌써? 하는 마음도 솔직히 있었다. 근데 곧 생각이 바뀌더라. 아, 이제야 조금 살겠구나. 이제 이 사람도 내 딸 없는 세상에서 혼자 서 있지 않아도 되겠구나. 나는 내가 내 딸을 잊어버릴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내 딸 때문에 내가 내내 죄책감에 묶여 있을까봐 그게 더 무서웠다. 그러니까 민수야, 오늘 이후로는 지윤이 손 말고 옆에 있는 그 사람 손을 제대로 잡아라. 내 딸 대신이 아니라 너의 남은 인생의 동반자로. 그게 네가 내 딸에게 그리고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한다. 난 조금씩 너희랑 거리를 둘 거다. 일부러 미워서가 아니라 너희가 눈치 보지 않고 서로에게 집중하라고. 내가 자꾸 반찬 들고 찾아가면 내가 또 나를 챙기느라 미안해할 것 같아서 이제 반찬은 새 식구랑 같이 만들어 먹어라. 그래도 내가 힘들어지면 언제든 전화해라. 난 아직 내 장모니까. 민수야, 내 딸 대신 너라도 꼭 행복해라. 정숙 올림. 글자를 따라가던 민수의 시야가 흐릿해졌다. 몇 번이나 눈물을 닦아냈지만 글자는 자꾸만 물에 번져 보였다.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번에는 봉투를 열었다. 그 안에는 통장 한 권과 짧은 메모가 하나 더 들어있었다. 이건 지윤이 아플 때부터 조금씩 모아둔 거다. 원래는 언젠가 우리 지윤 힘들 때 꺼내 쓰라고 내 마음속으로 붙여둔 통장인데 이제는 너희 셋이 같이 쓸 수 있으면 좋겠다. 이 돈으로 새 가족이 함께 여행도 가고 민지 등록금에도 보태고 혹시 모르니 새 식구에게도 작은 선물 하나 해줘라. 내 딸 대신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축의금이다. 민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.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어깨는 계속해서 흔들렸다. 붙잡지 않는 사랑이라는 말이 몸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다. 다음 날 민수는 장모 집으로 향했다. 현관 앞에 놓인 작은 화분들, 낡은 도어락 소리, 그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. 문을 열자 장모가 평소처럼 말했다. 왜 왔냐? 신혼 첫날부터 장모 집이냐? 어머니. 민수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고 그냥 장모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죄송했습니다. 장모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툭툭 그의 어깨를 쳤다.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. 내가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할 사람인 줄 아냐? 나도 너한테 기대고 산 사람인데.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. 앞으로는 나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부터 챙겨라. 나는 조금 뒤로 빠져 있을게. 사이는 사이대로, 장모는 장모대로 있어야지. 그 말이 진짜 축복이었다. 이야기를 들려주던 남자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한다. 우리는 보통 장모 사이 관계를 농담거리로만 소비합니다.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장모와 사이도 한때는 같은 사람을 사랑했던 가족이고 동지이고 남은 삶을 서로 지켜봐주는 인연일 수 있습니다. 붙잡지 않고 보내주는 사랑, 자기 자리를 조용히 비켜주는 배려. 어쩌면 그것이 노년의 사랑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품격이 아닐까 싶습니다.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? 이제는 보내줘야 할 사람과 그래도 잡아줘야 할 사람이 섞여 있다면 오늘만큼은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을 지켜주는 쪽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? 그리고 당신이 사이든 딸이든 아들이든 혹은 장모님의 입장이든 간에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더 이상 큰 복수도 큰 후회도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. 이제는 내 딸 말고 그 사람 손을 잡아줘.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라.